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일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을 이틀 앞두고 여야 모두 충청권 표심 공략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습니다. 충청권을 수도권과 함께 이번 지방선거의 승패를 판가름할 최대 승부처로 보고 당 지도부가 대전에 총출동했습니다. 조혜원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김기현 공동선대위원장 등 당 지도부가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대전시당 선거대책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민주당이 지방 권력을 장악한 이래 대전의 발전이 정체됐다고 지적하며 지방정부 교체를 위해 4년 전 민주당에 모두 빼앗겼던 충청권 지방 권력을 되찾겠다는 각오를 비쳤습니다. 특히 충청권 공략을 위한 최대 무기는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윤풍을 강조하며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 등 충청권 시도지사 후보들은 윤심을 얻은 후보라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후보들이 이번에 좋은 결과 나오게 되면은 윤석열 정부와 우리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대전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필승입니다. 화이팅!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도 당 지도부와 국회의원, 후보자 등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선거 필승결의 선거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후보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대전을 찾은 윤호중,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대전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와 지난 총선 모두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을 안겨준 지역이라며 다시 한번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도 대전에서 시작해서 대전에서 완성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허태정 대전시장을 비롯한 민주당 후보들 역시 더 이상 패배할 수 없다며 승리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여야 모두 충청권을 전략적 요충지로 꼽고 있는 가운데 모레부터 2주간 계속되는 공식 선거운동에선 충청권 표심을 잡기 위해 사활을 건 승부가 펼쳐질 전망입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TJB가 마련한 후보자 토론회, 오늘은 국가 균형 발전의 상징인 세종시장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3선을 노리는 민주당 이춘희 후보와 정권교체 바람을 타고 10년 만에 세종 탈환을 노리는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는 세종시 현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습니다. 노동현 기자입니다. 행복도시 건설청장을 지낸 행정관료 출신답게 두 후보는 세종시 현안을 놓고 치열한 정책 대결을 펼쳤습니다. 세종시 자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이춘희 후보는 신경제 3대 산업을, 최민호 후보는 미래전략 중심도시 세종이라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마이스 산업, 그리고 우리의 미디어 단지를 조성하게 되면은 드라마 등 미디어 콘텐츠 산업, 그리고 공연 등 문화예술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경제자유구역 지적, 그리고 교육 특례, 그리고 행정적 특례를 통해서 7가지 대형 프로젝트를 대통령 공약으로 반영시켰습니다. 세종시 대중교통 무료화를 놓고는 최 후보가 전면 무료화를, 이 후보는 단계적 무료화를 주장하며 이견을 나타냈습니다. 세종시의 물 부족 우려와 관련해서는 세종시가 유치한 네이버 데이터 센터의 물 사용량을 놓고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네이버 데이터 센터가 문제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이런 물이 많이 쓰는 기업을 유치하면서도 불구하고 세종시의 물을 흘려보냄으로써 우리 용수를 합리적으로 못 쓴다. 지금 28만 톤 확보해서 지금 10만 톤도 안 쓰고 있는데 3천 톤 더 쓴다고 해서 어떻게 우리 세종시가 물 부족 도시가 된다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는 상상이라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두 후보 모두 세종시에 적용되는 부동산 3중 규제 철폐를 비롯해 상가 활성화를 위한 업종 규제 완화에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치열했던 두 후보의 토론은 TJB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볼 수 있고, 내일은 설동호, 성광진, 정상신, 김동석 후보가 출마한 대전시 교육감 토론회가 저녁 6시 30분부터 80분간 TJB를 통해 방송됩니다. TJB 노동현입니다. 충남 교육감 선거에 나선 진보 보수 진영 후보들이 각각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며 본격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3선 도전에 나선 진보 측 김지철 후보는 현재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구만 해당하는 수학여행비 지원을 모든 학생으로 확대하고 무학년제 학제 자율형으로 운영되는 미래형 학교를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보수 진영인 이병학 후보는 지난 8년간 전교조 교육감 체제에서 좌편향된 교육으로 학력이 하향 평준화됐다며 학생과 학부모들이 원하는 맞춤형 교육을 하고 학교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현직 공무원과 예비후보자 등이 잇따라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세종시 선관위는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자신이 관리하는 블로그 등의 특정 예비후보자를 홍보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올리는 등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기고 인터넷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현직 공무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충남 선관위도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의 보도를 막으려고 선거 구민인 기자에게 200만 원을 제공한 예비후보 등 5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대전 지역을 돌며 주차된 택시의 유리창을 부수고 현금과 귀중품을 훔쳐 달아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2달 전 감옥에서 출소했는데 감옥에 다시 가기 위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대전의 한 주택가 골목, 화물차에서 내린 한 남성이 주차된 차량 앞에 한참을 서 있더니 차 안에 몸을 집어넣어 무언가를 빼내 달아납니다. 주차된 택시 유리창을 통째로 부숴 안에 있던 동전통을 들고 도주한 겁니다. 차가 앞유리가 깨져 있다고 잠깐 나와보시라고. 그래서 나가봤더니 유리를 이렇게 깨놨네요. 이날 밤 대전 중구와 서구 일대 발생한 차량 털이는 모두 9건, 현금과 귀금속 등 피해 금액만 600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모두 유리창을 깨고 훔치는 수법으로 피해 차량 9대 중 8대는 택시였습니다. 경찰은 CCTV를 통해 화물차를 타고 다니며 연쇄절도를 이어간 40대 남성을 범행 8시간 만에 붙잡았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화물차 역시 이틀 전 길가에서 훔친 차량이었습니다. 차량을 한 대 훔쳐가지고 택시 또는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곳에 가서 유리를 깨고 그 안에 있는 귀금속 또는 현금을 절취하여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감옥에 다시 가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고 잡힐 때까지 하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동종전과로 복역한 뒤 지난 3월 출소를 했지만 뚜렷한 주거와 직업 없이 노숙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훔친 귀금속의 행방과 추가 피해 등을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출산 후 극심한 산후 우울증을 앓다가 생후 1개월 된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간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형을 받았습니다. 대전 고등법원은 지난해 3월 대전에서 생후 1개월 된 자신의 아이를 때리고 심하게 흔들다가 침대 매트리스 위로 떨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21살 A씨에게 징역 5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를 했지만 택배 일을 하는 배우자 대신 홀로 양육하며 극심한 산후 우울증을 겪었고 평소 가학적이었다는 정황도 없었다며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전자통신연구원과 카이스트의 직원 평균 연봉이 1억 1천만 원대로 공공기관 상위 5위 안에 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말 공공기관 370곳의 정규직 직원 평균 연봉은 6,976만 원으로 대기업 평균 연봉 6,348만 원보다 높고 중소기업보다는 2.2배 높았습니다. 1인당 평균 연봉은 울산과학기술원 1억 2,057만 원, 전자통신연구원이 1억 1,595만 원, 카이스트가 1억 1,377만 원, 산업은행은 1억 1,370만 원 등 20곳이 1억 원을 넘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정부가 철도 시설물의 건설부터 폐기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수백억 원을 들인 철도 이력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국가철도공단과 코레일 두 기관에서 시스템 운영권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사업 표류의 원인을 제공했고 감사원의 감사를 스스로 요청한 사실까지 단독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 와중에 사업 준공을 못해 200억 원 가까운 사업비가 사장됐고 결국 막대한 추가 예산 투입이 불가피합니다. 김진석 기자입니다. 대전 선화동의 한 빌딩에 입주한 철도 이력 관리 종합 정보 시스템인
라피스 구축 사업단입니다. 사업단은 2018년 4월 라피스를 시작해 2020년 12월 준공할 계획이었지만 189억 원을 투입하고도 아직 준공이 안 된 상태입니다. 사업 시행기관인 국가철도공단과 코레일이 라피스 운영 주체를 놓고 대립하면서 감사원에 감사까지 요청하는 총극을 벌였습니다. 결국 감사원이 공단의 손을 들어주면서 해결되는 듯 했지만 이후에도 갈등이 계속되면서 국토부의 조정을 거치는 곡절까지 겪었습니다. 그 전산실 위치하고 운영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 기관이 합의해서 종료가 된 상태입니다. 결국 코레일이 업무에서 배제됐는데 1년 반이나 계속된 갈등으로 이 사업은 더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2018년 4월 사업을 시작해놓고 두 기관 간 협의가 마무리된 건 2020년 8월. 이때 사업 종료 시기는 고작 6개월이 남은 상태였습니다. 결국 그동안 수행했던 라피스 사업은 폐기되고 2020년 8월부터 재구축에 들어가면서 예산 부담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국토부에서 교부한 최초 사업비 189억 원이 동인하고도 사업단을 계속 운영하면서 민간 수행업체 직원 40여 명에 대한 인건비 등 100억 이상 추가 사업비가 발생한 겁니다. 업체들은 기관 간 갈등이 사업 표류의 주요 원인인데도 공단은 추가 예산 증액 없이 업체 부담으로 전가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따라 막대한 예산을 들인 철도 이력 관리 시스템은 무용지물이 된 채 사업자들만 희생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술 더 또 공단은 수행업체들에게 계약상 의무를 기한 내에 완수하지 않을 때 부과하는 지체상금까지 물게 하는 갑질까지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우리 입장입니다. 추가로 사업비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공단에서는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지 않고 있고 추가 비용을 그대로 수행사가 감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결국 지체상금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사업비 추가 지급을 놓고 소송이 불가피해 라피스 사업 구축과 관련한 잡음이 끊이지 않을 전망입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올해 12월 대전 서구 관저동에 문을 여는 대전 충남권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운영을 충남대학교 병원이 맡게 됐습니다. 대전시와 충남대병원은 시청 중회의실에서 어린이 재활병원 관리와 운영,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위탁 기간은 개원 후 5년이며 충남대병원은 환자들과 재활과 치료를 전담하며 인력과 의료시설 관리 등 어린이 재활병원 운영 전반을 책임집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지난주 대비 1,300여 명 감소한 2,914명을 기록했습니다. 대전과 충남에선 전날보다 2배 이상 증가한 1,077명과 1,543명이 각각 확진됐지만 지난주와 비교하면 400~500명 감소한 수준이며 세종에서도 294명이 추가됐습니다. 사망자는 충남에서 1명 발생했고 대전과 세종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소상공인 손실보상, 손실보전금 등 정부 지원과 관련한 사기 문자와 전화가 증가하고 있다며 소상공인 등 지원 대상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원금 명목으로 전화 상담을 유도하거나 손실보상 신청 결과를 안내한다며 불법 사이트 접속을 요구하는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현재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손실보전금은 2022년도 제2차 추경안에 포함돼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으며 추경안 통과 이후 별도 사이트를 개설해 공고와 신청, 접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충남도는 민간 보조 사업으로 시행해온 성면 피해자 건강관리 사업을 오는 2024년까지 홍성의료원에 맡기기로 하고 위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홍성의료원은 성면 피해자의 건강 상태를 살피고 우울증 상담 등 건강관리를 안내하는 한편 신규 피해자 발굴과 선정, 성면 피해 구제급여 지원 등의 활동도 펼치게 됩니다. 충남엔 현재 폐암과 악성 중피종, 성면폐증 등으로 고통받는 성면 피해자가 전국의 3분의 1가량인 2,070명이 등록돼 있으며 긴 잠복기를 감안할 때 앞으로 피해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는 8월 말 세종시 조치원 군 비행장으로 인한 소음 피해 주민들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군 소음 보상금 지급은 2019년 11월 제정된 관련 보상 법률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되며 지급 대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까지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주민입니다.
보상금은 월 최대 3만 원이며 전입 시기와 거주일 수 등에 따라 감액되고 전체 보상액은 2,7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산시 잠홍동에 위치한 서해안 안전체험관이 영유아 어린이 가족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안전체험관은 연면적 1,276제곱미터, 지상 1층 규모로 생활안전과 화재, 교통, 응급처치, 수상 등 10개의 체험관으로 구성됐으며 안전사고와 관련한 테마별 장소에서 어린이들에게 교육과 체험을 제공합니다. 서해안 안전체험관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제를 운영 중으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이달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여름철 자연재난대책 기간을 맞아 산사태 예측 분석센터 현판식을 갖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산사태 예측 분석센터는 실시간 강우량과 시간대별 예측 강우량을 분석해 산사태 발생 예측 정보를 제공하고 대규모 산사태나 인명피해 발생 시 자문 역할을 맡습니다.